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조기룡 교수님은요, 동국대 불교 학술원 교수이시고 새롭게 개설된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현대 한국불교의 교단사, 사회복지, 그리고 조계종단의 포교와 종무행정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왕성한 연구와 교육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요. 작년에 있었던 그 일주기 큰 스님 학술대회에서 신불교 사회운동으로서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은 태공당 월주대종사와 지구촌 공생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박수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지구촌 공생애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이제 다 주제하다시피 12.7 범난을 맞이하셔서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본인 이제 큰 스님 스스로 말씀하시기에는 자의반, 타의반, 외유를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유를 떠나는 과정에서 북유럽의 그 시민사회 운동을 접하시게 됩니다. 그 속에서 당시 이제 우리 한국은 군부 독재 시대였죠. 그 상황 속에서의 전개되는 우리의 사회 운동은 상당히 폭력성이 수반된 구사회 운동이었다고 얘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북유럽의 시민사회 운동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를 그것을 보시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러한 시민 운동을 전개하셨던 겁니다. 그 영역이 바로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지구촌 공생애였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예. 창립 과정은 지금 시간 관계상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구촌 공생애 운동은 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신사회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사회 운동이 있으면 구사회 운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구사회 운동은 우리가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이야기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폭력성이 수반됐고 운동의 핵심에는 그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존재했었던 그런 운동은 구사회 운동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신사회 운동은 바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시민사회 운동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건 이제 서두였고요. 오늘 발표에 있어서 말씀드릴 핵심의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월주 대종사님께서 하셨던 국제개발협력운동, 그러니까 지구촌 공생애에 대한 사상, 큰 스님의 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지구촌 공생애가 발전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사상과 과제를 제시하는 게 오늘의 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의 그 국제개발협력 사상은 이보현행 오보리, 귀일심원 요익중생, 천지여화등군 만물여화일체, 연기법과 동체대비를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공통된 사상이 바로 공생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불교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이 있는데 이걸 각자 지구촌 공생에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직접 언급하시고 그것도 여러 번 언급하신 불교적인 사상, 그것을 지구촌 공생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만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보현행 오보리입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화엄경 보현행은풍에 이보현행 오보리라는 구절에서 마음이 활짝 열린 체험을 했는데 실제로 나눔이 수행이요 깨달음이라는 것을 지구촌 공생애 활동을 하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지구촌 공생애 활동에는 태공 월주 대종사께서 화엄경 광대행원을 현대사회에 맞추어 이해하고 실천한 보현행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귀일심원 요익중생과 관련해서는 직접 이렇게 2018년 금산사 개선 1419년 대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촌 공생애는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귀일심원 요익중생을 이어 보살도와 보현행원을 실현하기 위한 중생구제 사업으로 크게 내놓고 자랑할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물론 여러 번 딴 곳에서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것만을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지구촌 공생에 관해서 정의를 해본다면, 개인 수행이 세상에 대한 이타행과 둘이 아님을 실증한 귀일심원 요익중생의 실천이 곧 지구촌 공생의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가장 이제 많이 지금 우리 여기도 쓰여 있는데요. 학술 대장에도 세 번째 찾을 수 있는 사상이 천지여화동군 만물여화일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셨냐면,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해소하도록 나눔을 생활한다면 그 자체가 천지여화동군 만물여화일체임을 자각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구촌 공생애에 대해서 지구촌 공생애에 적용해서 말한다면, 너와 나, 자연, 그리고 세상이 하나임을 깨달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즐거움이 곧 지구촌 공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여화동군 만물여화일체는 가장 그 월주 대종사께서 강조하셨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천지여화동군 만물여화일체는 연결식장 입구 좌우에도 이렇게 당시에 쓰여 있었고, 그 다음에 영단에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 보내시는 그 길의 대표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도들이 정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그 지구촌 공생애와 관련한 네 번째 대종사의 사상은 연기법과 동체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1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상일 겁니다. 연기법과 관련해서 지구촌 공생애와 연기법을 연계지어서는 대종사께서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지요. 이 세상엔 나만의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동체 대비와 관련해서는 연기법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내고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신념이 강인해지면 그 신념이 곧 자신의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굳건해지면 신행으로 발전되어 적극 동체 자비행을 실천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사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공생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 사상을 불교적으로 정의를 하면, 공생이라는 것을 불교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개별적 존재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모든 존재의 상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기 사상에 기초하여 자타의 공존관계를 나타내는 게 곧 공생 사상이다라고 일단 정의를 해봤고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가 이 공생 사상 안에 수용이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해 봤습니다. 보현행으로 깨달음을 이룸, 즉 이보현행 오버리도, 마음의 근원을 깨달아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함, 귀일심원 요익 중생도, 세상은 나와 한 더불어 한 뿌리요, 모든 존재는 나와 더불어 하나임, 즉 천지여화동군 만물여화일체도,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음, 즉 연기법도, 우리 모두가 같은 몸임을 알아차려 큰 자비심이 흘러나옴, 다시 말해서 동체 대비도 모두 자타가 상이상관한 공존관계에 있음을 깨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사상이 공생사상으로 공통점을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월주 대종사님의 국제개발협력사상, 즉 지구촌 공생회에 대한 사상이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지구촌 공생회의 현황, 그리고 이제 발전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촌 공생회는 현재 조직으로는 총회를 정점으로 해서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 그다음에 중앙사무처, 사무부, 그다음에 4개의 팀이 있고 공생교육관이 올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는 5개 국가의 사업 지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금 지부로 16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다 NGO 단체에서들의 예산인데 예산 내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2022년 작년 그 결산 수입을 보시면 26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26억 8천만 원. 그 중에서 후원금이 17억 1천만 원 정도 해서 64%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0.8%, 잡수입 0.4%, 기타 수입 0.2%, 그다음에 이월금이 34.7% 정도 됩니다. 모든 NGO 단체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후원금의 비중이 높은 거는 이와 같이 이것이 이제 그 수입이었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지출일 텐데요. 지출 중에서 사업비가 14억 9천만 원으로 55.7%입니다. 제가 막 급히 PPT를 만들다 보니까 이 파란 표는 제가 잘못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 그림은 도표만 일단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5.7%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가 5억 3천, 그 다음에 재산 조성비가 7,900만 원. 그 정도 돼서 지금 사업비의 비중이 55.7% 정도 됩니다. 자, 예산이 없고 이제 사업은 그렇습니다. 먼저 식수 지원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데 2,563기의 식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수혜 인원은 한 37만 명 정도의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83개의 교육기관을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20만 명 정도가 현재까지 수혜를 입었습니다. 지역 개발은 70곳에서 이루어졌고 4만 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입었습니다. 긴급 구호는 2005년 1월 인도양 지진 해일 시 구호 물품을 전달한 이래 올해까지 올해 2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시 성금 전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전 과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를 금액을 비교하면은 원체 차이가 큽니다. 일단 그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국제개발협력단체들하고는 그래서 이거는 금액의 비교가 아니라 이 중에서 그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 한국 월드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510억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저도 무지 놀랐습니다. 3,510억입니다. 사업비가. 그리고 그 중에서 홍보비를 26억 정도 집행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업비 대비 홍보비의 비율이 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2,070억 정도 됩니다. 2,070억 정도의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요. 홍보비가 그 중에서도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대비 홍보비 비율은 8%입니다. 8%.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경우는 916억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비는 19억 정도 돼서 한 사업비 대비 홍보비의 비율은 21.2%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의 절대액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홍보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촌 공생회 같은 경우는 1년 사업비가 14억 9천,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홍보비는 한 4,700만 원. 그래서 여기서 그 사업비 대비 홍보비 비율이 3.16%, 3.16%, 3% 미만이니까 딴 그 국제 NGO 단체에 비해서 홍보비의 그 비율이 좀 낮으니까 제 생각에는 홍보비의 비율을 좀 높여야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홍보비의 비율을 뭐 높이자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홍보비의 비율이 높아지기 위해선 기금이 모여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수익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그 수익 단체가 아닌 그 국제개발 협력 단체로서 홍보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홍보비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비가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구촌 공세의 그 홍보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영역에서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말을 듣고 나면 이제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액의 상당액은 불교 방송에 그 홍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교 방송에 나가는 홍보비 말고 나머지 이제 자원이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드는 방법으로서의 그 홍보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 보면 이제 인스타그램을 한번 들어가서 계정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게시물이 전체 한 100개가 안 됩니다. 100개 미만. 그 다음에 뭐 좋아요, 해시태그도 대부분 100개가 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 동영상이 1년에 한 서너 개 정도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는 대부분 1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페이스북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로워는 4만 6천 명이에요. 그럼 적지 않습니다. 4만 6천 명이고 업로드도 한 달에 보통 5개 전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SNS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쪽에 좀 홍보를 강화하는 게 간접 홍보로서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국제개발협력단체의 활동은 주로 이제 경제적 지원이죠. 근데 우리는 종교 단체에서 하는 국제개발협력단체잖아요. 지구촌 공생회는. 그러니까는 경제적 지원에 더해서 심리적 치유가 따라줘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 치유를 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면 이것도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실현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팔과 라오스의 공생 청소년 센터와 캄보디아의 무료 영어 교실 그리고 미얀마의 한국어 수업 등 프로그램들 외국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가 하고 있는. 그래서 지구촌 공생회의 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에 불교 수행 프로그램을 좀 개설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 수행과 명상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는 곳에서 보다 추가해서 하는 방안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제안 드릴 것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지구촌 공생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회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소양 의식 제고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올해 신설된 공생교육관을 통해서요. 현재 공생교육관은 그 설립 목적이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프로그램 상황은 그냥 우리 사찰에서 하는 불교대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교리 배우고 기초 경전 배우고 그래서 지구촌 공생회와 관련된 교육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생교육관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월주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지구촌 공생회의
사명과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공생교육관의 교과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나 그 반영 신설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행 이루어지는 과목 내에 월주 대종사나 지구촌 공생에 대한 내용을 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에 그다음에 이제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할 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참여율이 높고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자원봉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 소명 교육을 공생교육관을 통해서 어떤 국제개발협력단체, 지구촌 공생에 대한 참여에 대한 소명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소명 의식의 내용은 그 구성원들, 회원들이 자기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 다시 말해서 보살행, 우리 월주 대종사께서 하신 그 보살행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소명 의식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회원들이 지구촌 공생의 활동에 대해서 보람과 가치를 느껴서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말씀을 요 맺는 말은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이제 월주 대종사님은 더 이상 세간에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지구촌 공생에는 자비로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계속 지속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구촌 공생회를 잘 분석해 주신 조기룡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룡 교수님은 지구촌 공생회에 아주 중요한 그 명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구사회 운동에서 신사회 운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역할을 하신 게 지구촌 공생회였다 말씀해 주셨고, 큰 스님의 사상을 모든 사상을 기존에 연구되었던 모든 사상을 공생이라는 단어로 모두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촌 공생회에 큰 스님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구촌 공생회가 어떻게 하면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제안 말씀도 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조기룡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